1592년 조선 땅에 왜군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볼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순신이야말로 그런 인물 중 하나죠. 그는 단순히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수호신이었고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전략가였으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만약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32세의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지 못했다면? 혹은 정유재란 전 노량해전에서 일찍 전사했다면? 이런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순신의 존재가 단순히 조선 수군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의 생존,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 요인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평행우주의 1592년으로 말이죠.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충격적인 대한 역사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외선 700여 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조선 수군을 지휘할 이순신이 없었거든요. 경상우수사 자리에는 평범한 무관 하나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군은 조선 수군의 저항다운 저항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부산포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함대는 거침없이 한반도 서해안으로 진출했죠. 조선 수군은 왜군의 조총과 대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급로가 완전히 뚫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왜군은 바닷길을 통해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었고, 이는 육상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선군은 탄약도, 식량도, 무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역사에서 한성이 함락된 것은 4월 30일이었지만 이 평행우주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4월 25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가 한성에 입성했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보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왜군의 진격 속도는 훨씬 빨라졌거든요. 선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명군의 지원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조차 부족했죠. 왜군은 이미 평양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고 서해안의 제해권마저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병활동도 역사보다 훨씬 위축되었죠. 왜냐하면 바다를 통한 지원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군의 지배가 더욱 공고했거든요. 조선의 각 지역은 하나씩 왜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6월 평양마저 함락되었습니다. 왜군은 이제 압록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이번 때는 함경도를 거쳐 두만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왜군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 랴오닝성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로서는 조선을 포기하고 자국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92년 말 조선 전체가 왜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을 떠났고 조선 조정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왜군은 조선을 7개 군으로 나누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식 행정체계가 도입되었고 조선의 인재들은 대거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도공들과 학자들의 강제 이주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조선 문화의 파괴였습니다. 불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파괴되었고 조선왕 조실록을 포함한 귀중한 사료들이 소실되거나 일본으로 약탈되었습니다. 한글도 금지되었고 조선어 사용 자체가 제한되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는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리류량이 이끄는 4만의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 탈환 작전에 나섰죠. 하지만 왜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바다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왜군은 본토로부터 지속적인 증원과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명군은 육로를 통한 보급에만 의존해야 했죠. 결국 평양 공방전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명전쟁으로 인해 조선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농사는 지을 수 없었고 기근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산으로, 바다 건너 중국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상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 역사에서 이순신이 담당한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해전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선의 생존 전략 자체를 바꾼 인물이었거든요. 먼저 이순신의 해전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옥포대첩, 사천포해전, 당포대첩으로 시작된 그의 연전연승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적 승리였죠. 특히 한산도 대첩은 그 상징성이 큽니다. 1592년 8월 14일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으로 외선 59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조선은 서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왜군은 더 이상 바닷길을 통한 자유로운 보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진짜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선의 개발과 운용이었죠. 거북선은 단순한 철갑선이 아니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철판으로 덮인 지붕, 돌격용 용머리, 다양한 화포 배치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무기였거든요. 왜군의 조선 침입 계획을 보면 해상 보급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애초에 조선을 거쳐 명나라까지 정복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병력과 물자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왜군은 총 16만의 대군을 조선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고 무장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물자가 필요했어요. 조선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특히 조총의 화약과 총알, 대포와 포탄 등은 반드시 일본 본토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육로를 통한 보급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서 한성까지만 해도 험준한 산길을 거쳐야 했거든요. 게다가 의병들의 활동으로 육로 보급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왜군은 해상 보급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순신 없이도 조선 수군이 왜군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역량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전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200년 동안 큰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왜구의 침입은 있었지만 대규모 해전 경험은 거의 없었죠. 반면 왜구는 일본 전국 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무기 체계도 차이가 컸습니다. 왜구는 조총과 대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조선군은 여전히 전통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전에서 중요한 함포의 성능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지휘관의 역량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전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는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꿨거든요. 이런 인물 없이는 조선 수군이 왜군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명나라의 대응도 달랐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명나라가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저항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순신의 해전 승리로 왜군이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나라도 조선을 도울 여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면 명나라의 계산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미 점령된 땅을 되찾는 것보다는 자국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점령한 일본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히데요시는 조선 정복 후 바로 명나라 침입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어요.
조선 통치만으로도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명나라까지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은 조선 점령 후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얻은 이익보다 투입된 비용이 훨씬 컸을 테니까요. 특히 조선 백성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명군의 반격에 맞서려면 계속해서 병력을 증파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국내 정세였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츠나리 사이의 권력 투쟁이 더욱 복잡해졌을 것이에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두고 각 다이묘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을 테니까요. 한편 명나라는 초기의 당황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반격 작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조선이 완전히 함락된 상황은 명나라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었거든요. 명나라는 대규모 수군을 건설하여 일본과의 해전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 유민들을 규합하여 복국 운동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상 이런 사례는 많았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 내부의 저항입니다. 비록 정규군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곽재우, 김덕령 같은 의병장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을 테니까요. 이들의 저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점령했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었을 것이에요. 우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명나라는 북방 방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을 테니까요. 이는 러시아에게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 열강들의 아시아 진출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했을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기독교 전파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문화의 운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지배 하에서 조선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피정복민의 문화가 오히려 정복민을 역정복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중국을 정복한 몽골족이 결국 중국화된 것처럼 일본도 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교 문화와 성리학의 깊이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조선의 학자들과 관료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면 이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결국 이순신이 없었던 세계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승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복잡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과도한 확장의 부담을 져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순신은 존재했고 그의 뛰어난 지위로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이순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한 나라의 운명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죠.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조선의 문화유산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국사도, 석굴암도, 조선왕 조실록도 모두 일본으로 사라졌을 테니까요. 이 상상의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의 역할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존재가 조선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 각자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둘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진정한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살 수 있다는 그의 정신이 조선을 구했습니다. 셋째, 기술과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 무기와 하객진이라는 독창적 전술이 없었다면 조선 수군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집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순신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자세 말이죠.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정확한 현실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 정신이 필요해요. 이순신이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충격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조선은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영원한 성웅, 이순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